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통장이라고도 불리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,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김현우 소장님, 네.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? 네.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? 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라는 걸 적용받는데요. 네. 총 3가지입니다. 무주택 기간 32점, 그리고 부양가족 수 35점,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, 총 84점이 만점인데요. 네.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2점에서 시작해서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. 그래서 15년 이상일 때 32점이 최고고요. 제일 높은 건 부양가족 점수인데요. 네. 부양가족이 없다면 5점, 그리고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늘어나서 6명일 때 최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미만부터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. 그래서 15년을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가입은 어렸을 때 일찍 할수록 가점 받는데 유리한가요?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만 19세 이전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최대 2년 그리고 최고 24회까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. 예. 태어나자마자 50만 원씩 19년 동안 냈다고 하더라도 24회만 인정을 받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. 또 예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그냥 재테크용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.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거든요. 빨리 가입해서 기간을 좀 오래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매달 얼마 정도를 넣어야 잘 넣는 거냐,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청약은 이 가입 기간과 횟수가 중요한데요. 네. 2만 원부터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넣을 수 있지만 1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오래 넣는 게 각종 주택 유형에서 유리합니다. 네. 한 번 넣으면 사실 이걸 꺼낼 수가 없는 돈이니까요. 넣었을 때 혹시 필요하면은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까지만 넣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. 이 납입 금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나요? 아니면 여유가 좀 있으면 더 넣는 게 좋나요? 이게 민영주택이냐 아니면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. 예. 민영주택은 지역별, 면적별 이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예치금은 분양공고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채워넣어도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300만 원만 넣어두면 됩니다. 이거는 분양공고가 나기 전에 뭐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.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이 좀 우선순위를 받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경우엔 회당 10만 원까지만 인정받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뭐 1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그 이상을 초과하는 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사람이 이제 오래 넣다 보면은 깜빡하고 까먹기도 하고 예. 또는 이제 사정이 안 돼서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네, 그렇죠.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 내면은 다 효력이 유지가 되나요? 절대 안 됩니다. 그냥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예. 반드시 나눠서 넣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가입한 경우 총 60개월이죠. 근데 깜빡 잊은 기간이 10개월이다. 라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. 예. 원래대로라고 하자면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10달을 못 냈으니까 250만 원이 있겠죠. 네. 이거를 50만 원 한꺼번에 넣으시게 되면 단 1회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. 예. 이것도 5만 원씩 10번에 나눠 넣으시면 10회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청약통장은 한 번 깨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어떻게든 깨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예. 혹시라도 뭐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사실 이 청약통장에 한 번 들어간 돈은 깨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는데요. 네. 그렇다고 깨게 되면 그 기존의 가입 기간과 횟수를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만약에 정말 돈이 급하시다면 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. 이때는 청약통장 이율의 약 1.1% 정도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. 이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짧은 이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. 또 청약통장 하면 역시 그 소득공제 혜택도 빼놓을 수가 없죠. 네, 그렇죠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85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5년 이내 해지하시게 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다 뱉어내야 됩니다. 최근에 보니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또 나왔더라고요. 예.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다. 기존에 청약통장 갖고 있던 청년들은 갈아타야 되나요? 깨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네. 전환하시면 됩니다. 국세청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와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걸 떼셔서 또 주민등록번호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가시면 되거든요.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의 순위와 납입 금액은 전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대 이율은 전환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. 네, 청약통장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